김경수하고 백은우 말이 뭐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매우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왜 왔다 갔다 할까요? 지금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백은우가 그 도 변호사라는 오사카 총영사로 드루킹이 추천한 사람을 언제 만났냐 하는 그 만난 시간, 그리고 만난 이유를 가지고도 지금 2월, 3월 초, 3월 중순, 3월 말로 3번을 청와대가 번복하고 있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추천을 받아서 한번 정말로 시켜줄 자격이 있냐 이러다가, 자, 어제는 보면 사실상 3월, 2월 말에 이미 내정이 되었고, 오태균과 하는 사람이 한겨레 신문에 3월 초에는 발표가 사실상 나다시피 했는데 드루킹이 구속된 이후에 만났다. 그래서 이제 말이 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종의 협박 사건이고 이래서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참고인부터 만나고 그 다음에 드루킹을 만나려 했는데 드루킹이 구속되어 있더라. 이 말이 아주 우스워요. 정말 백은우가 3월 22일 날 드루킹이 구속된 줄을 모르고 그 도 변호사부터 만나고 그 다음에 드루킹을 만나려고 했겠느냐. 그 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 이미 2월 말에 누가 갈지는 다 정해져 있었고,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전에 정해져 있었던 거고, 드루킹을 달랜다고 오사카 총영사 발표를 좀 이렇게 연기시키다가 드루킹도 2월 말 3월 초쯤에는 틀렸다라는 것을 알고, 그래 어느 놈을 발표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만약에 일본에 대한 어떠한 이 경력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을 발표하면 우리 보고 안 된다 한 이유가 완전히 거짓말 아니냐. 우리 변호사는 그래도 경력이 많은데 그때는 그냥 있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3월 14일쯤에는 이제는 오태규 된 걸 확인한 다음에 자, 내가 다음 터뜨려 볼까. 이러니까 22일 날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집어넣은 다음에 왜 백원우가 도 변호사를 만났을까요? 자, 그 시점에서 백원우가 실제로 김경수가 청와대에 인사를 전달했다라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2월달 처음에는 자기 선에서 잘난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청와대에 전달했다라는 것이 2월 말에 전달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월 말에 전달을 해서 그 말이 사실이라고 100번 양보해서 믿는다 하더라도 자꾸 협박을 한다, 큰일 났다, 이거 어째야 되냐, 이런 의논들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게 아니고 진짜 인사를 전달했다면 인사수석실에서 A 변호사를 만나봐야 돼요. 청와대 인사수석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여성이 있죠. 거기에서 인사수석이든 그 밑에 있는 비서관이든 행정관이 추천한 사람을 만나봐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사정기관을 관장하는 민정비서관, 그것도 그냥 민정비서관이 아니라 백원우도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국회의원까지 했고 노무현 장례식에서 이명박 살인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 백원우가 변호사를 이렇게 드루킹이 구속된 뒤에 만났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드루킹 사건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한마디로 만난 것이죠. 드루킹 구속시켜 놓고 그러면 드루킹이 그 추천한 사람도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댓글 조작을 하지도 않았고 협박을 하지도 않았으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담그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만나가지고 점잖게 충고를 하거나 좀 세상 물정 아는 유명한 로펌의 변호사니까 점잖게 이제 그런 헛된 꿈을 가지지 말고 조용히 살기 바라고 드루킹 사건에는 좀 관여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사람이 만약에 드루킹 깜빵에 들어간 드루킹하고 같이 한패가 되어서 변호사를 맡아서 청와대를 압박을 하면 골치 아파지잖아. 그러니까 드루킹 구속 이후에 사건을
뒤에 청소를 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흔적들을 청소하고 조용히 만들기 위해서 만났다고 보는 거지요. 그 사람을 시켜주는 부분에 대해서 면접을 한 것은 절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 초창기에 이런 사건 흔적을 지우려고 민정비서관이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의심을 하겠습니까? 야, 청와대 민정실이 관계된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니까니 자꾸 그 시점을 드루킹 구속 이전에 만난 걸로 하려고 2월 말 3월 초 3월 중순 이렇게 했다가 이제 그 변호사가 3월 말에 만났다라고 치고 놓으니까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백운우가 시간이 착오였다 어떤 식으로 됐다는 겁니다. 자, 그 도 변호사와 그 백운우 사이에 벌어진 논란이요. 전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자, 어제 진실 공방이 있었는데 청와대는 김경수 의원 협박을 조사하기 위해서 만났다 했는데 그 변호사는 인사 이야기만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면담 시점에서 이제 결정적인 혼선이 생겼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서 3월 중순에 어제입니다. 백 비서관이 A 변호사를 만난 것은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을 협박한 것을 조사하는 차원이었다. 청와대 민정에서 조사할 때는 처음부터 협박 당사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주변인부터 탐문을 해서 만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백 비서관은 A 변호사를 만난 이후 별거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조국이한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보세요. 또 별것 아니다. 이게 어떻게 별것 아닙니까? 폭로가 되고 나면 정권의 도덕성이고 당선에 대한 이 원천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문 대통령한테는 또 보고를 안 했다. 그래서 별거 아니라고 폄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이때 만나서 그 변호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었을까 하는 부분들 흔적을 지우려고 했기 때문에 인사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이제 이 자신의 입장에서는 인사와 관련돼서 언급된 피해자일 뿐이고 나는 내가 해달라 한 것도 아니고 드루킹이 지나간 투로 이야기를 하더만은 내까지 그렇게 언급이 됐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야 유리할 위치가 확실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어쨌든 민정비서관이 며칠 전에 이야기하던 것처럼 인사와 관련한 면접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미 드루킹이 구속되고 그 다음에 오사카 총영사 발령이 난 입장에서 그 거짓말이 허술해서 통하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3월 말 이 시점도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청와대는 이제 드루킹 관련해서 조사 차원에서 그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도 또 웃기는 게 드루킹 관련 조사에서 만났다면 드루킹은 이미 구속이 되어서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곧 검찰로 넘어갈 상황인데 청와대가 별도로 그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또 한다라는 것은 매우 이상한 것이고요. 청와대가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경찰에다가 영향을 미치려고 했느냐 뭐냐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몰랐다? 드루킹이 구속된 줄도 모르고 민정비서관이 드루킹 협박 사건을 이걸 조사하려고 변호사를 만났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변호사가 어제 오후에 입장을 내고 3월 말에 인사 추천이 있으니까 만나자고 했고 면담을 했다. 그 만남에서 협박 사건 조사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인사 검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40분간 진행된 면담에서 오사카 총영사 추천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백 비서관한테 들었고 일본에 대한 일방적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이제 그렇게 그 변호사가 이야기를 하니까 3월 중순이 아니라 3월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백 비서관이 착각을 했다. 드루킹도 백 비서관과 A 변호사의 만남 이전에 체포됐다.
그러니까 3월 20일 날 체포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청와대는 드루킹이 왜 이 변호사를 오사카 영사에 총영사에 추천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드루킹 체포한 것도 모르는 채 A 변호사를 만났다라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비판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서 이미 오사카 총영사는 다른 사람으로 발표가 되었고 청와대 말은 앞뒤가 알맞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변호사의 말도 또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오사카 총영사 임명에 대한 인사검증이고 일본에 대한 이야기만 나눴다. 이것도 또한 사실일까? 날짜는 청와대가 거짓말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두 사람이 나눈 내용에서 이 변호사가 드루킹이 구속된지를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100% 알지요. 심지어 드루킹이 변호사를 맡아달라 했는데 거절하고 거기에 경공모에 관계되어 있던 3명의 변호사 중에 다른 비변호사가 맡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 아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갈 때 이미 드루킹이 구속됐고 오사카 총영사는 발표가 됐는데 정말 자기를 오사카 총영사로 시켜줄 거라고 인사 면접을 일본에 대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자기 로펌이든 어디에 정리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아마 번복할 수가 없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뭔가 하면 백운우가 민정수석으로 이 변호사를 만나서 드루킹과 이 변호사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지를 물었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미 구속됐는데 드루킹이 자 구속된 뒤에 왜 만났을까요? 진짜 뭘 일을 풀라고 하면 구속되기 전에 만나서 당신이 드루킹한테 우리가 해줄 수 없으니까 변호사를 지금 오사카 총영사로 보내달라는 요구를 철회하도록 설득을 좀 해라. 그러면 당신 경력이 좀 있으니까 우리가 다른 자리에라도 나중에 챙겨서 보내주겠다. 이게 정상적이거든요. 그런데 구속시킬 거 다 구속시켜 놓고 왜 이 변호사를 만났는가 하는 것은 드루킹과 이 변호사가 심상찮은 관계라면 또 두 사람이 금전적으로라도 엮인 관계거나 뭐가 있다면 결국은 이 변호사가 밖에서 드루킹 구속에 대해서 떠들어대기 시작하면 이 변호사가 가진 사회적 위치로 봐서 이 사건이 커질 수가 있으니까 드루킹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이 변호사가 사회적 영향력이 가장 큰 사람이니까 우주라고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등급 중에서. 그러니까 이 변호사를 만나가지고 사후 수습을 하고 흔적을 지우고 또 혹 변호사가 드루킹한테 어떤 지원을 해줬는가 하는 것들도 알아내려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왜? 변호사고 유명한 변호사고 유명 로펌이고 하니까 뭐겠습니까? 상당히 좀 있다고 봐야 되죠. 자본이나 능력이. 그러면 지금 드루킹의 운영에 이 변호사가 상당히 깊숙하게 스폰서를 해줬을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드루킹은 이 변호사를 지금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을 수도 있지요. 청와대는 그 점을 의심을 하고 이제 이 내막을 캘라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어제 기자들한테 분명히 백운우 비서관이 3월 말에 A 변호사를 먼저 만난 다음에 김씨 그러니까 드루킹을 만나려 했는데 드루킹이 그 전에 이미 구속된 상황이라 만나지 못했다.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청와대가 드루킹 구속을 몰랐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협박의 당사자예요. 몇 달째. 이미 작년 말부터 12월 달부터 협박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김경수가 경남지사로 가고 문 정권에서는 보기 드물게 친노 중에서 다시 친문으로 연결되는 어떤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김경수예요. 김경수는 이 정권의 내부자들에 포함될 정도의 인물이라 봅니다. 그래서 어린 김경수를 젊은 김경수를 지금 경남지사까지 내보내서 문 정권의 한마디로 경남을 자기 영역으로 만들려고 시도하는 거죠. 자, 이런 김경수에 대해서 선거 전에 이제 곧 출마 선언을 할 건데 협박이 들어와요. 협박이 들어오고 특히
2월 그 23일 김경수가 이제 앞으로 큰 꿈을 좀 가지겠다고 신문에 크게 인터뷰를 하는데 그 밑에 오사카 총영사를 도배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미 2월 1월 달 이 드루킹 패거리의 평창 올림픽 관련 악성 댓글 조작, 그 다음에 2월 달에 김경수에 대한 문자 폭탄, 그리고 김경수 사무실 방문, 그리고 청와대에다가 오사카 총영사 문제를 가지고 하는데 이러니까 청와대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 오태규라고 한겨레 논설위원이자 위안부 TF 한 사람이 가기로 되어 있다. 자, 그런데 그 친구는 질이 좀 안 좋으니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조금 더 지켜보다가 계속 저러면 그때는 정말 정리 좀 하자. 구속시키자. 그랬는데 3월 14일쯤 드루킹이 그래 한번 해보자. 내가 또 줄 게 많다. 이렇게 하니까 22일 날 구속시켰어요. 자, 그런데 김경수가 청와대에 인사상담도 하고 인사상담하면서 협박받고 있다라는 정황을 사실상 알렸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뜬금없이 이 사람 추천한다 했겠어요? 내가 이 사람 안 해주면 지금 못 살겠다. 협박받고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 청와대는 김경수를 협박하던 사람을 구속됐는지도 모르고 김경수 협박하는 사람이 추천한 사람을 만나고 그 다음에 김경수를 협박한 사람은 그 다음에 만나려니 구속됐더라. 자, 청와대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처음에는 어제 16일에는 2월 말이라 했다가 그 다음에 3월 초라고 정정했다가 어제 오전에는 3월 중순이라고 했다가 어제 오후에는 이제 변호사가 반격을 하고 나니까 3월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청와대 비서관이 외부인들을 만난 날을 이렇게 적어 놓지도 않고 있다는 거냐, 수첩에. 아니면 그 외부인이 연풍문을 봤을 거니까 표차를 이렇게 바꿨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도 안 하고 밖에다가 이야기하느냐는 거죠. 자, 그러면서 청와대 측은 이 백원우가 드루킹 체포 사실도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드루킹 연락처도 없었고 그러면서 이 도 변호사는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번호 있는 도 변호사를 먼저 만났다라는 희한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백원우는 전화할 줄 모릅니까? 백원우가 김경수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청탁을 하고 협박을 고민을 이야기를 했을 건데 그러면 백원우가 김경수한테 드루킹 연락처를 둘이 주고받은 전화가 한두 통이 아닐 건데 물었으면 김경수가 드루킹 연락처를 백원우한테 가르쳐 줬어. 백원우가 드루킹한테 직접 전화도 할 수 있었을 건데 전화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화번호도요. 자, 그거는 한마디로 청와대에 앉은 사람들이 전부 우리는 바보 천치입니다. 지금 이 일을 한마디로 청와대와 김경수가 같이 공동 기획했다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는 바보 천치 온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우리는 드루킹이 깜빵에 간 줄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없었어. 변호사 먼저 만났고 나중에 만나려다 보니 깜빵에 갇혀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자, 백원우가 민정비서관이 왜 인사와 관련된 문제를 만나요? 민정비서관이 움직일 때는요. 한마디로 법적인 문제와 관련이 되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민정비서관은요. 법적인 이해를 움직이는 검찰, 경찰 이런 사람들을 고위층을 만나지 그 문제를 일으킨 대상을 직접은 절대 안 만나지요. 민정비서관 밑에 행정관들이 있고 또 그 밑에 옛날에는 경찰에서 파견을 하던 경찰관들이 많이 있죠. 청와대에. 그래서 조사할 일이 생기면 청와대 파견 경찰관들이 다니면서 조사 대상을 조사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다 목격하고 아는 바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정비서관이 직접 나와서 추천과 관련되는 이야기들을 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부분이란 겁니다. 그리고 김경수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오사카 총영사를 추천할 수 있냐 하니까 열린 추천이다 했는데 그러면 청와대는 실세들끼리는 막 추천해도 되는 거냐고 하니까
이제 또 곤혹스러워졌죠. 그러다가 드루킹이 이 변호사 말고 또 다른 행정관도 추천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행정관도 추천했다니,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 사람은 김경수 의원이 아니라 당의 법률자문단에서 들어왔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행정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김경수는 2016년 중반 이후에 횟수를 확정하지 말라라고 할 정도로 드루킹을 자주 만났다는 겁니다. 그가 설명에 따르면 최소 5차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출판사로 2번을 찾아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대선이 끝난 뒤에는 여의도의 김경수 의원 사무실로 드루킹이 여러 차례 찾아갔다는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요, 한국당이 국회 행정실에 드루킹이 몇 번 표차를 교환해서 갔냐라고 확인만 하면 금방 사무실에 몇 번 들락거리냐가 나올 일입니다. 문 대통령 최측근인 이 김경수가 사실상 위장회사인, 유령회사인 이 너름나무 파주 출판사를 2번이나 직접 가고 대선 이후에도 여러 번 만났다라는 것은, 자, 그거는 이미 이 두 사람 사이에는 깊숙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지 않고는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 사무실에 간다고 하면 국회 앞에서 표찰 바꿔주는 사람이 김경수 의원 사무실로 전화해서 김동원이라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넣어줄까요? 이렇게 물어보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계는 그냥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자, 김경수는 수많은 지지 그룹 중에 하나라고 드루킹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런 정도의 수많은 그룹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핵심적인 문 대통령의 한마디로 이 캠프 운영에 관계한 그룹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정비서관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데 이 변호사를 전화번호가 있어서 드루킹 구속됐는지도 모르고 만났고, 그 다음에 무슨 변호사는 인사추천 이야기를 했다고 이 사람은 드루킹과 관련되는 협박건에 대해서 좀 알아봤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근데 변호사가 협박하지 않았는데 변호사를 만나서 뭘 갖다가 민정비서관이 알 게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청와대가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어떻게 마무리 지어갈까? 제가 봤을 때는 드루킹에 대해서 비리 혐의가 추가될 것 같습니다. 운영비 11억을 가지고 이제 또 드루킹이 누구한테 돈을 받고 그리고 인사를 추천했는가, 이제 변호사와 드루킹 사이에 돈 관계가 있는지도 조사를 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어떤 드루킹의 돈 관계를 조사를 해서 캠프로부터 돈을 받은 게 아니라 뭘 시켜준다고 자리를 매간매직하면서 돈을 받은 사기꾼으로 몰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지금 전화기 이 133대 돌아간 거는 압수한 나머지 37대하고 합쳐가지고 170대에 대해서 완벽하게 거기서 뭔가 놀랄 일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정리를 하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경수는 이제 19일입니까? 출마 선언을 하고 경남지사로 밀어붙일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한국당이나 국민들이 조용히 있으면 이걸 그냥 기정사실화해서 뭉개고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새로운 사실이 터져 나오거나 이것이 점점 들불처럼 번져가게 되면 이제 그때는 감당 못할 일이 벌어져서 김경수까지 꼬리를 자를 가능성이 있겠죠. 이번에 보면 김기식에서 꼬리를 자르지 않습니까? 근데 김기식도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사건 2개를 동시에 끌고 가기는 부담스러웠으니까 어떻게 보면 드루킹 사건의 희생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건이 예정이 안 돼 있었으면 김기식도 이 드루킹 사건의 희생자라고 보여지는 거죠. 만약에 이 드루킹 사건이 예정이 안 돼 있었더라면 김기식은 안 잘랐을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자기들은 이 드루킹 사건이 김기식 사건과 같이 굴러가게 되면 매우 곤란해질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2개 다 막을 수는 없었으니까 결국
김기식을 포기하고 드루킹 사건을 빨리 수습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1대1 만나고 싶어하는 홍준표 대표도 만나줘서 한국당의 공격을 꺾었다고 봐요. 나름 그런 전략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결국 드루킹이 한마디로 지 스스로 자가 발전하고 지 스스로 보고하고, 그러면서 주변에다가 과시를 해서 돈을 뜯고, 그리고 돈을 뜯었으니 자리를 줘야 되고, 이런 사람으로 정리를 해서 끝내려고 할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